갑이라는 것은 처음 발화를 해서 뚫고 나가는 초심이요 타협하지 않는 기운입니다. 그리고 모든 에너지에 생기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싹이죠, 싹. 그런데 을이라는 것은 나보니까 바깥 상황이 여의치 않아. 나보니까 이 돌이 있을 수도 있고 상이 출 수도 있고 그래서 나를 딱 숨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굴신이라는 거예요. 굴신. 굽혔다 폈다 굽혔다 폈다를 잘해. 그래서 을목은 생명력의 상징입니다. 산도 빳빳하게 있는 산하고 산이 이렇게 지현 꿈틀꿈틀하는 산하고 어떤 산이 더 살아있는 힘 있는 산이에요? 꿈틀꿈틀한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빳빳할수록 안 좋은 거예요. 부드러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을목이 부드러운 거예요. 갑목이 생긴 좁다게 생겼죠. 어느 한 목붕을 탁 해서 잡으면 그것만 보고 딱 들어가요. 이렇게 바로 찍힌 힘이. 을목은 주변 다 살피면서 봐. 그래서 을목은 약간 퍼지는 성향이 있어요. 약간 퍼지는 성향이 있어요. 자, 갑목이 고집이 세겠어요? 을목이 고집이 세겠어요? 예? 을목이 훨씬 고집이 셉니다. 을목은 예 알겠습니다 해놓고 자기 하고 싶은 거예요. 예 안 할게요 해놓고 자기 하고 싶은 거예요. 상황에 따라 굽혀. 하지만 포기를 안 해. 끝까지 가요. 그래서 생활력 강한 것이 을목이에요. 갑목은 처음에 하다 딱 망가지잖아요. 안 해. 포기. 예. 포기 이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갑목 기운을 가진 애는 그 뜻을 처음에 꺾으면 안 돼. 원래 이 갑목이 하구잽인데 탁 끊기잖아요. 그러면 잘 못 일어서는 경우가 있어요. 포기로 빨리 하는 게. 그렇죠. 시작도 빠르고 포기도 빨리. 성격 또한 급해. 그런데 을목은요. 갑목이 하는 거 딱 보고 내가 뒤에 가서 싹 접수를 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동네에 그 조폭 관계된 사람하고 상담을 한 적이 있는데 자기 그 조폭 그 두목 사주를 갖고 와갖고 이 사람은 뜯느냐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 사람 상당히 부드러운 듯한데 자기가 원하는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가지겠다. 그러니까 자기 두목이래요. 근데 그 사람이 을목인 거 아니야. 그래서 저도 그 전에는 조폭하면 경금이 칼이거든. 경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의외로 을목이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그 을목이. 네. 그래서 을목이 상황에 따른 환경 적응력이 뛰어나다. 우리가 집 앞에 있는 강도 쭉 나가는 직선으로 있는 강보다는 강이 뭐예요? 이렇게 가는 강이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무슨 공사해가지고 뭐 일직선으로 딱 수로로 만들어 비잖아요. 그 자연 생태계 엄청 안 좋습니다. 그죠? 그래서 을목은 굴신이다. 두 개 다 뭐다? 목이다. 목이라는 것은 뭐다? 상승. 그죠? 시작. 발생하는 기운인데 이것은 뭐예요? 양이고 먼저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갑목이고 이 갑목의 기운을 받아서 완성시키는 것, 목을 완성시키고 정리하는 것이 을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갑양목, 을목. 그때 선생님이 저게 조금 전에 설명하는 거 저 목중에서 예.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이제 예. 막 예를 들으니까 되는데 양하고 음하고가 목 중에 있는데 그 기능을 조금 전에 이제 갑만 을이 정리해 준다 하는 이런 그 외에 다른 것은 또 그거 없습니까? 제일 이해가 안 되는 자, 갑하고 을하고 처음 보면 누가 세요? 갑이 훨씬 셉니다. 그게 양이라. 갑하고 을이 있으면 그 일을 추진을 할 때 누가 먼저 나선다? 갑이 나선다. 그럼 을은 뭐예요? 따라가면서 보조로 따라다니면서 그 일을 정리해 준다.
이런 것을 우리가 자연현상이 뭐로 보냐면은 나무가 감목은 쭉 뻗어 올라가는 나무를 보거든요. 나무가 있어. 그럼 을목은 뭐예요? 능굴. 그래서 을목은 감목을 이용을 잘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을목날에 태어났어. 그럼 주변에 감목 있는 거 잘 살펴보세요. 그럼 그 사람하고 같이 다니잖아요. 그럼 내가 그 감목 기 다 빨아먹을 수 있어. 그래서 내 자식이 을목이다. 그러면 주변에 감목 중에 공부 잘하는 애 있잖아요. 만약에 내 애를 공부를 잘 시키고 싶다. 그러면 그 애하고 친하게 만들어주고 그 애 듣고 와갖고 뭐 돈가스 사먹을 해. 그러면 처음에는 내가 감목이 빠르거든. 그런데 뒤에는 결국 그 애를 칭칭 감고 그 애 위에 올라가요. 그래서 을목은 주변 환경을 활용을 잘한다. 감목은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내가 알아서 산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아까 본 사주. 그죠? 인연에, 인룰에, 갑술에, 인시. 이 목이 엄청나게 센 사주인데. 목이 엄청나게 센 사주. 그러니까 자기가 그 환경을 개척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항상 생기는 거예요. 이 자체. 그러면 이런 분이 그런 돈을 벌어야 할 상황이 아니라 뭐 하겠어요? 뭐라도 하는 거라. 어차피 지금 못 있어요. 뭐라도 해. 하고 재미거든. 인이라는 것은 호랑이잖아요. 이게 해가 막 뜨기 직전의 모습이거든. 이게.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희망, 멀리 보고 내가 나아가고자 하는 목적이 아주 강한 사주예요. 이 호랑이가 뭡니까? 그 먹이를 보고 딱 뛰기 직전의 기운이 임목이라. 그래서 우리 12지지를 하겠지만 임목이라는 글자는 하살이 시위를 떠나서 확 뚫고 나가는 그런 기운을 갖고 있어. 이 임목이라는 글자. 자, 저번에 나눠드린 프린트 물은 감목 보세요. 감목 파트. 자, 감목은 갑옥갑자요, 비롯할갑자요, 첫째갑자다. 손톱갑자네. 자, 우리 손톱이 감목입니다. 자, 손톱이 건조하고 잘 깨진다. 그죠? 그럼 간우머라. 간에 음이 부족해서 간경화를 의심할 수 있다. 우리가 목이 뭐예요? 간이라 했죠? 목이 간이라 했죠? 이 손톱은 왜 그래요? 매일 자라잖아요. 자라고 잘라내고, 그죠? 목은, 그죠? 처음 막 자라게 하는 기운. 그죠? 그래서 간이 좋은 사람은 손톱이 튼튼하겠지. 그죠? 머리카락은 을목. 저는 사주에 을목이 없어요. 목이 없어요. 그래서 뭐 빠지게 했겠나만. 뭐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죠. 여하튼, 그래서 사주에 을목이 있는 사람은 뭔가 기르는 걸 잘하는 거야. 그런데 그게 신금이 있어갖고, 신금은 가위거든? 가위갖고 기르는 걸 잘라. 그러면 교육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중에 교육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러지 않으면 뭐를 하겠어요? 그걸 기술을 쓰면 뭐예요? 미장무. 그런 사람 커트 이런 거 기가 막히게 하는 거예요. 자, 갑옥입니다. 그래서 좀 뻣뻣해요. 자, 씨앗이 지표를 놓아서 발아할 때 껍질 쓰고 딱 뚫고 노는 모습이다. 콩나물 생각해요. 콩나물에 처음에 그 싹 탁탁 튀고 나오잖아요. 그죠? 그게 이 감목이라. 예. 그래서 그 예전에 콩나물을 많이 먹으면 키가 많이 큰다 했잖아요. 목은 상승하는 기운, 자라는 기운. 우리 몸으로 들어오면 뭐예요? 성장 호르몬을 주관하는 티록신, 갑상선. 그래서 감목이 탁 깨지는 해나 그런 때에 갑상 수술 많이 합니다. 주변 한번 보세요. 갑상 수술하는 사람 딱 보세요. 거의 그렇습니다. 신기해요. 이 기운 딱 연결되어 있어요. 이 자체. 얼마 전에 어떤 여성분이 오셨는데 자기 아들 사주를 봤는데 아들이 20대가 목이 망가졌더라고요. 사주에서. 그리고 이 사람이 남자가 갑상선 수술 잘 안 하잖아요. 갑상선 문제가 있고 여자 같으면 유방에 문제가 있는데 자식을 자라게 해주는 유방도 목이거든. 목이거든. 남자니까 설마 뭐 유방 안 걸리진 않았겠지. 뭐 이런 의외로 그 사람이 그걸 하더만은 우리 애 가슴 수술 받았다는데요. 그리고 왜요? 하니까 이게 뭐 하여튼 이 안에 좀 문제가 생겨갖고 남자도 이 수술을 하는 모양이고 남자도 유방암이 있다네요. 저 처음 들었어요. 유방 수술했다고 그러고.
그게 아니라 목기가 상하면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얼룩은 이 뇌신경으로도 봅니다. 우리 그 뇌신경 깔이 있는 거 있잖아요. 이 글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런 신경계로도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얼목이 딱 상하는 때에 중풍거리가 이런 경우도 실관에서 많이 만납니다. 자, 양목이요, 생기요, 활력이요. 뭔가 하여튼 간에 처음 솟아와서 쭉 뻗어 올라가는 기운이 목이다. 그래서 이걸 읽어보시고 그 느낌을 받으세요. 느낌을. 외울 거는 생기다, 싹이다. 요거는 외우고. 또 큰 나무다. 큰 나무까지 없이. 큰 나무. 쭉 뻗어 올라가는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건물을 살 거라. 내가 집을 살 거라. 또는 아파트로 갈 거라. 어디로 갈까요? 그러면 단층이 있고 저층이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감목이 뭐 단층이에요? 저층이에요? 단층, 저층 같은 거지. 단층이에요? 고층이에요? 고층으로 가야 돼. 감목, 고층으로 가야 돼. 그죠? 그럼 얼목이다. 연립 쪽으로 가세요. 풀들이 서로 응기가 사는 게거든. 높이 안 가고. 그런 식이에요. 그런 쪽으로 아주 물상으로 쓰는 거예요. 성격으로 보면, 길에 보면 곧다, 강직하다. 그죠? 하여튼 목적하면 그대로 밀고 나가버려요. 흉으로 말하자면 뻣뻣합니다. 뻣뻣하면 좀, 저 사람 감목 아닌가? 한번 의심해 보세요. 일간이 감목이든지 안 그러면 그 외의 기운 중에 연이나 월의 감목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래야 보는 거예요. 진짜 그런 건 한번 보면 확인해 보세요. 얼목입니다. 얼목은 새얼. 그래서 얼목 관련해서 저 우체국 지금 가는 사람 많고, 제 친구가 묘월에 얼목이 천간에 딱 떠냈는데, 묘월이 월지가 묘가 내나 얼목이거든요. 그게 뭐 하냐면 그 세계적으로 택배 보내는 회사 있잖아요. 거기 근무하거든. 딱 자기 그거 찾아간 거라. 웃기더라고. 그 다음에 구불 을자. 자. 거기 보면 싹이 자라서 올라가는 모습인데, 초목이 싹을 태로 갈 때 추위에서 탁 웅크리는 모습이다. 하지만 결론은 뭐예요? 잘 올라가는 거예요. 포기가 아닙니다. 얼목은 포기가 없어요. 끈질깁니다. 잡초 생각하세요. 잡초. 끈질깁니다. 얼목은. 그래서 우리나라를 감목으로 보고 일본은 얼목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얼목은 일본말로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뭐죠? 스미마생 삼촌은 쏙으로 칼을 품고 있다. 이 자체가. 그 기질이 그렇다는 거예요. 기질 자체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처음에 하여튼 간에 욱욱 한다는 거예요. 그게 감목이 욱 하는 성질이거든. 팍 솟아오르는 기운, 그 녹이, 그게 갑이에요. 팍 불뚝 솟는 기운. 자, 그거 보면 싹이요, 입이요, 생명체요. 자, 얼목하면 불신 외우고, 생명력 외우세요. 또는 생명체, 우리가 보는 이 생명체 전부 얼목이에요. 그 다음에 화초. 나머지는 상상하세요, 상상. 여기에 연계해서 상상하세요. 머리카락을 상상해도 되고, 우리 붓 있잖아요, 붓 거기 낭창낭창 해가지고 하잖아요. 얼목이 잘 받아 있으면, 서예 가로서 성공하겠다. 이렇게 또 해석하는 거예요. 이 자체가. 하초요, 능꿀이요. 능꿀까지는 봐야 되겠네. 능꿀. 꿀. 좋게 말하면 부드럽고 요령이 좋고 처세가 좋습니다. 나쁘게 말하면 좀 집착하고 사람이 간사스럽고 좀 그런 게 있다. 얕은 인내심이 강하고 집중력이 좋습니다. 자, 목이라는 것은 목은 봄이요. 거기 밑에 보면 밑에 3분의 1절 보세요. 목을 통합해서 해석했습니다. 목은 봄이요. 아침이요, 어질인 자다. 그래서 목기가 강한 사람은 되게 어진 사람들, 순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린 시절이요. 그래서 봄에 태어난 사람들은 연세가 들어도 호기심이 많고 뭔가 배우고 싶고 그래. 우리 어르신도 지금 인을생이 안 합니까? 그러니까 막 어디 뭐 배우고 싶은 거라. 이 자체가 호기심이 많고. 그 다음에 그 우레 진자에 해당됩니다. 땅이 우릉우릉 하면서 새 생명이 올라오는 그런 기운이다. 그래서 우리가 다리를 뜻하게 하기 때문에 목기가 약한 사람들은 많이 걸으세요. 그게 내 목기를 진작하는 법입니다. 산책을 하시고, 그러면 이왕이면 뭐예요? 바위 많은 곳보다는 뭐예요? 나무 많은 곳에 가는 게 더 좋겠죠. 수목원 같은데.
또 목은 바람에도 해당됩니다. 그래서 목기 많은 사람들은 바람도 잘 핀다. 이런 것입니다. 왜? 목은 새로운 거거든. 그래서 항상 새로운 걸 바라기 때문에 이성도 한 이성에 만족이 안 되는 거라. 새로운 이성 찾는 거라. 어르신 바람 좀 많이 피십니까? 네. 그래요. 여튼 호기심이 많고 새로운 것을 좋아한다. 목이라는 기운이 그렇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목기 강한 사람이 우울증이 걸렸을 때는 최고 빨리 그 우울증을 낫게 하는 방법은 저번에 얘기했지만 바람 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차선은 뭐냐면은 그 예행입니다. 예행. 우리 그 바람 쐬는 예행입니다. 용기 있으신 분은 바람 피시고 알아서 하세요. 뭐 갑자기 인생. 자, 그 다음에 목은 간이요, 건강으로 보면 간이요, 담이요, 신경계입니다. 신경계입니다. 그 안에 있는 신경계가, 신경이 겉으로 삐져서 밖으로 다 튀어나오는 게 뭡니까? 눈입니다, 눈. 그래서 이 목이 눈으로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천간에 있는 목이 탁 다치면, 아, 이 사람이 눈이 다쳤구나, 눈이 안 좋구나, 뭐 이렇게도 이제 해석을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는 근육질환, 근육에 관계되고, 눈에 관계되고, 생식기에 관계되고, 그죠? 손목, 발목,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간이 장혈, 혈액을 깨끗하게 만드는 작용을 하고, 간이 안 좋은 사람, 사주에 목이 약한 사람들 이런 게 약하겠다는 소리죠. 또 근육 관계에서도 목이 관계를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빨딱 일어나는 것은 목기로서 빨딱 일어나는 겁니다. 목은 세우고 일으키고 시작하고 하는 기운입니다. 그 다음에 눈하고의 관계, 그 다음에 의욕, 도전의식 이런 것도 목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결단의 작용, 결단력이 있느냐 이런 것도 다 목하고 관련이 있다. 이거 보시고 참고하세요. 자, 여기 보시면 남자입니다. 남자입니다. 남자 사진은. 자, 우리가 배운 것만 갖고 보겠습니다. 자, 첫째 음과 양을 보겠습니다. 개음수, 정음하, 신음금, 기음토, 축토유금, 사하, 개수. 그래서 이 사주를 4월의 신금이다. 4월이라는 것은 햇빛이 확 만방을 비추는 그런 입하 소망이 있는 계절입니다. 그 햇빛이 가득한 계절에 태어난 신금이, 여기서 신금은 보석입니다. 보석. 그런 거 이제 우리 신금이관에 가서 이제 우리가 칼도 되고, 예리한 칼도 되고, 보석도 되고, 해석이 그때그때 이제 다르게 합니다. 이렇게 빛이 있을 때는 보석으로 또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생극을 배웠죠. 일단 오해부터 봅시다. 자, 주인이 이 사주의 대표자가 금이니까, 금이 몇 개예요? 금이 한 개, 두 개네. 그죠? 그 다음에 금생 뭐예요? 수죠? 수가 몇 개예요? 한 개, 두 개네. 그 다음에 수생 목이죠. 목이 몇 개예요? 없네. 팔자에 목이 없네. 그죠? 그럼 건강에 뭐를 조심해야 되겠다? 오늘 목 했네. 간, 눈, 신경계, 근육, 그죠? 갑상선, 뭐 남자니까 뭐 유방은 안 해도 되겠죠. 여튼 뭐 하여튼 그런 관계, 그죠? 그 다음에 목생 하. 화는 뭐예요? 두 개. 다 두 개씩이네? 그죠? 그 다음에 토가 두 개. 다 두 개씩입니다. 농락도 다 두 개씩이에요. 자, 팔은 사주입니다. 팔은 사주면 성격이 뭐하다? 신중하다. 그죠? 신중하다. 그죠? 그런데 이 사람이 태어난 환경을 딱 보니까 수극하,
하급금하고. 그죠? 뭔가 극을 많이 하는 그런 상황이네. 그죠? 지지를 보겠습니다. 지지는 사유축. 사유축이 뭐가 돼요? 이 사람이 그러면 가장 센 기운, 이 사람의 가장 중심이 되고 가장 특징이 되는 기운이 뭐다? 금이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금왕자 내지는 금이 자기 일간이니까 신왕자 이렇게 됩니다. 자, 금은 정리하고 수렴하고 마무리하고 이런 기운을 했죠. 정확하고. 그래서 이런 금기 있는 사람들이 경제 관련 파트, 안 그러면 군인이나 경찰이나 이렇게 뭔가를 확실하게 해야 되는, 그죠? 끊을 때는 확실하게 끊어주고 칼같이 해야 되는 그런 파트에 좋다했죠. 좀 금기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이 월이라는 게 자기가 속한 환경이거든. 그 환경인데 환경이 뭐에 불났네? 불난 환경을 가지고 있네. 이 환경이 나를 극하고 있네. 자, 극한다는 것은 이 환경이 나를 극해요. 극한다는 것은 제어하고 통제를 하는데 뭔가 이 사람은 제어하고 통제당하는 환경에 사네. 그죠? 그런데 이 제어하는 통제하는 환경이 강압적이에요? 합리적으로 좋은 게 좋다예요? 음대음이죠. 음대음은 강압적이에요? 좀 순해요? 예. 여자는 여자끼리가 더 독하게 한다. 남자는 남자끼리가 더 독하게 한다. 그럼 뭐예요? 강한 규칙이나 규율이나 억압 속에 있는 환경이 내가 있네. 그죠? 근데 그 환경이 불같네. 불같아. 나는 정확하고 꼼꼼하고 확실한 성격을 가지고 있네. 이 강압적으로 나를 극하는 환경과 내가 사이가 좋아, 안 좋아? 사이가 좋아요, 안 좋아요? 저 환경이 나를 극해. 나를 강압적으로 눌러. 근데 사이가 좋아, 안 좋아? 합의해도 좋잖아요. 4, 6, 6. 서로 계절이 다르지만 뭐예요? 목적을 위해서 서로 연합을 한다. 그게 아까 삼합이라 했잖아요. 이 사람은 삼합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죠? 환경감. 내 아래 사람, 이게 아래 사람도 되고 내 자식 되잖아요. 아래 사람과 나와 합의되어 있잖아요. 자, 그 중에 중심 센터가 누구예요? 센터가 누구예요? 중심. 나잖아요, 나. 유금. 좌우 여기가 중심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그 사회 환경에서 자기가 중심이 된 생활을 하겠어? 따까리 역할을 하겠어? 대개는 중심 역할을 합니다. 그럼 어떤 일을 맡기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야, 니 뭐 갖고, 야, 우리 이래 해보자. 이랬다 됩니다. 그럼 거기에 관한 책임도 자기가 져야 될까요? 너한테 미루겠어요? 중심에 있다는 것은 바지 사장이라도 사건 생기면 그 사장이 구속돼. 그죠? 내가 거기에 중심이라는 거예요. 내 기운과 내 밑에 기운이 같잖아요. 이런 걸 간여 동기라 해. 청간과 지지가 같은 기운이라. 우리 60갑자에 대표적으로 고집 센 것이 있거든요. 임자, 신유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고집이 센 건데 이 신유가 엄청나게 센 글자예요. 음이지만 엄청나게 센 거예요. 그런데 뭔가 나를 빛나게 하고 나를 강압적으로 관리하는 데 들어가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 군인이랍니다. 군인 할 만하죠? 그죠? 그럼 그 군인도 종류가 많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그곳에서 화와 관계된 쪽에 있을 가능성이 커.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의미 모르지만 그걸 들어보면 이 사람이 화와 관련된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요. 그죠? 이 모습 자체가. 그래서 그 조직에서 생활을 하는 거야. 이 모습. 그런데 여기 조상 자리는 수자네. 그죠? 그럼 이거는 조상 자리하고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이는 수고, 이거하고 전혀 따로 놀잖아요. 이 자체가. 그죠? 그러면 자기 태어난 거를 떠나서 여기서 행동하는 그런 행태. 그러고 관하고 나를 압박은 하지만 하생, 토생, 급으로 넘어와. 이런 것을 관인상생이라 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공부를 하면 나를 극하는 것이 관이 돼, 관. 관은 뭐예요? 국가 조직. 국가 조직인데 왜 편관이니까 강압적인 국가 조직에서 인성,
화생토생금 나를 생해주는 것이 나 인성이거든요. 인정받는다는 뜻이. 거기에 내가 합으로 짜져 있어. 그럼 이 사람은 그 군인 조직에서 할 때 어떤 일을 하면 자기가 알아서 하는 사람이에요? 시키는데 끌려가서 하는 사람이에요? 성격이 자기가 알아서 하는 사람이에요. 사회축의 중심 내가 딱 가지고 있지. 단무예요. 목이 약해. 목이 나중에 우리가 사주로 말하자면 목이 재물이에요. 재물로는 좀 약하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밖에 가서 사업하는 게 좋겠어요? 조직 안에 있는 게 좋겠어요? 조직 안에 있으면 그냥 정을 자하고 협조를 하기 때문에 거기 있는 게 최고 좋아. 그죠? 이 사람이 돈을 따지는 사람이겠어요? 명예를 따지는 사람이겠어요? 이 사람은 명예를 위주로 하는 사람이지 돈 위주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화가, 명예가 빛나는 게 드러나야 돼요? 숨어 있어야 돼요? 이 사람은 드러나야 돼요. 화잖아요, 화. 하고 위로 났잖아요. 그죠? 이 모습 자체가. 자, 여기에서 우리가 천간은 극하는 구조로 되어 있고 지지가 이렇게 합의 구조로 되어 있구나. 자, 초년에는 수극하고 사회충을 했죠. 그러면 이 사람이 초년 인생에 처음부터 내가 군인을 갈라 했겠어요? 내가 이거 하려고 하다가 확 방향을 틀었겠어요? 어떻겠어요? 하다 방향 확 틀겠죠? 충이잖아요. 충은 이거는 수고, 이거는 화잖아요. 해수사하. 그죠? 정반대의 삶의 상을 딱 틀게 되는 계기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해석을 할 때 초년이 충이 있었기 때문에 초년이 이사를 많이 했거나 초년에 내가 뭔가 이 진로나 이런 것을 급격하게 바꿀 상황이 있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 맞는 그 진로가 내가 합이 딱 된 거예요. 사유축으로. 그러니까 전혀 처음과 다르게. 자, 사유축을 짠 편간 조직에 있는 신금일축 사주를 봤습니다. 성격이 확실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 예, 지금 말씀. 제가 없으신데 결혼하셨어요? 결혼했답니다. 잘 사네요. 자 보세요. 이런 사주는 재가 나타나서 싸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깨져. 그런데 이 판시에 목이 있어 없어? 내가 금이 센데 내가 칼날을 좋은 걸 갖고 있어. 목이 재거든요. 목이 딱 나타나면 목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 베풀이. 그럼 그때 이게 상하는 거라. 그런데 이 전투장에 목이 안 나타났네. 그럼 부인이 망가질 일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그죠? 그런데 언제 조심해야 되겠어? 내년에 이민 뭡니까? 2020년 이민 2020년 말고 2022년 이민 2023년에 계묘가 오잖아요. 계묘년이 오잖아요. 2023년에. 그럼 이게 뭐예요? 목이 딱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요 사유축이 야를 어떻게 하겠어요? 꿇어! 이래 되는 거야. 유충 꿇어! 이래 되는 거예요. 그때 부인하고 떨어져 사는 계기가 생기거나 내가 근무지가 어딜 가갖고 떨어가는 생긴 그렇게 생깁니다. 대개는. 그러지 않으면 이때 뭐예요? 부인이 되게 힘들거나 아프거나 그런 경우가 많아. 이런 식이. 무대에 나타나지 않으면 안 상합니다. 약하든 뭐하든 무대에 나타나면 공격이 벌어져. 이 자체. 그럼 이분이 만약에 근육질환에 이제 훈련을 하니까 훈련을 하다가 만약에 다치잖아요. 다치면 언제 다칠 가능성이 크겠어요? 주식에 다칠 가능성이 큰 거. 그럼 한 해 중에서는 언제 다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묘월 달에, 양력 3월 달에 다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저런 계면이 되면 거기 플러스 알파거든요. 왜? 사유축이라는 강한 합을 짜고 있는 애와 경쟁을 하거든. 그럼 얘는 못 이겨요. 어차피. 그런데 횟수가 얘를 도와줘. 애묘하고. 이 전부 세력 싸움이거든. 내가 오늘 점심 때 짜장을 먹까, 짬뽕을 먹까, 냉면을 먹까는 다 하고 싶잖아요.
근데 그때 강하게 땡기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 결정을 할 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운이 오면 요거 표도 요걸 보고 움직인 거라. 그럼 해수는 해변위로 합을 하락하고 요런 뭐예요? 충을 하락하고. 그죠? 그런 것을 생각, 합충, 형충, 파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그런 것들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떻단 말이고 안 이래 되는 거지. 근데 얕은 무대 야금이 그 시기에 나타나는 거라. 이 자체. 근데 지금 현재 국에서는 뭐예요? 상한 상하지를 안 해. 안 해. 단 처음에 이 사람이 어떤 뭔가 큰 변화가 있었을 것이다. 는 보는 거지, 이렇게. 그렇죠. 그런데 이 뒤로는 뭐예요? 안정적인 합으로 딱 짜여져 있잖아요. 도망가는 놈이 없잖아요. 합으로 딱 짜여져 있으니까. 초반에 혼란스러워. 그렇게 보는 거예요. 또 질문 있으십니까? 네. 질문 없으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